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2월 1일인) 오늘 사법부는 또다시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뿐만이 아니었죠. 사법부 개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이 효력을 멈춰달라라고 했던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에 30일까지 효력정지를 인정하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먼저 이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이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묘하게 척척 들어맞는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위원회 측 의결이 있은 뒤 2일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징계위를 주재할 법무부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4일날로 미루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실상 내일 징계위가 파행을 맞게 되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죠. 징계위원회의 그 구성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자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인의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주제를 담당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다 보니까 제외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그리고 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각 한 명씩, 그리고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원장 대리를 이제 지금 차관이 하게 되고 예비위원을 지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 차관이 빠져버린다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관은 행정법원 결정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고려된 타이밍이라는 거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굉장히 궁색한 변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톱니바퀴라고 하는 것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과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 일각에서는 정관을 누리기 위해 윤석열을 징계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아주 잘 맞물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절묘한 타이밍인 것인데, 그것을 고기영 차관이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이에 대해서 더브리핑의 대표기자 고일석 선생님께서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관이 공석이면 징계위 개최가 불가능한데, 차관 후임 인사는 이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위를 12월 4일로 연기한 게 이 차관 후임 인사를 곧바로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차관이 스스로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으면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러 우회로를 모색하지 않고 신임 차관 인사로 돌파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고일석 기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추 장관이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언론에서 정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동반 사퇴를 논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임 차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여지는 대목인 거죠. 또는 그 밖에 여러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론들의 이러한 거짓 프레임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타이밍에서 개혁의 힘을 풀어버리려는 윤석열 직무정지를 풀어준 조미연 부장판사나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의 고기영 차관이나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왜 좀처럼 향후 징계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제가하더라도 자신이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혀왔는지, 도대체 어찌나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하나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가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서명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통령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 두목의 말뜻은 자신을 대통령과 동급의 사람으로 올려서 적법한 절차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와서 이제는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윗급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소리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근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국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속 시원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를 방위하라고 쥐어준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군인도 구국의 영웅이냥 모시는 사람들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 정도야 별일 아니라고 여기겠지요. 그거들이 뭐 보수라고 민주공화정의 적일 뿐이다. 이렇게 윤석열과 보수 야권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과정 매 순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공세가 사실상 정점을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대우 프로젝트에 있어서 만약 윤석열이 해임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법 33조에 따라서 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윤석열은 무려 3년간 공무 단임권이라고 하죠. 공무 단임권이 제한이 되게 되고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원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우 프로젝트에 가담한 윤석열 라인을 타는 윤서방파 그 세력들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특히 해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경계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언론들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본 징계위 결정 이전까지 징계를 유예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국민의 판단은 윤석열의 징계에 있다. 그리고 그의 비위 정황을 모조리 파헤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과도한 몸부림에 우리도 그에 응하는 합당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